네, 오늘 컬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자, 최근 물가를 이렇게 표현 많이들 하고 계시죠. 미친 물가, 그만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승세가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미국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 예정인 CPI, 이 물가지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에 이 CPI는 정점을 딱 찍고 4월에 소폭 내려왔습니다. 5월도 이보다 발표된 수치가 좀 낮아진다면 인플레이션 이제는 좀 안정이 되고 있구나. 정점론에 좀 힘을 실어줄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간밤 이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그 기대감에 힘을 실어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났다고 봤는데요. 그 근거로 반도체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고 운임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비료 가격도 3월 최고치보다 지금 꺾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역 수지에서 포착됐는데요. 4월에 미국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로 뛰면서 무역 적자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무역 적자가요, 지난 3월 데이터 때 최대치로 정말 부담스럽게 나왔었는데 그보다는 19% 급감한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소비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체 GDP에서 한 70%, 3분의 2가 소비를 차지하는데 그 소비가 아무래도 영 내에서 줄고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이렇게 맞춰졌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깃인데요. 미국 2위 슈퍼마켓 체인점이죠.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기업 측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종전보다 반토막 이상 내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물가가 아무래도 높아지면서 쇼핑의 습관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재고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할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이익이 좀 줄어들 것이다. 예상보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타깃의 주가는 장 초반에 8%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낙폭의 상당 부분을 만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의 포인트 눈에 띄는 건 참 역설적이게도 소비가 이만큼 위축되고 있으니 물가 지표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타깃의 실적 우려로 미증시 장 초반에는 거의 이제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피크 해석이 힘을 받으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 부분을 좀 반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대로 치솟으면서 시장에 부담이 됐었는데요. 간밤 3% 밑으로 내려가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딱 이 일중 그래프인데 이것과 뒤집어서 보면 지수의 차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94%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기상 요 부근쯤에서 3대 지수가 상승 전환을 시도했는데 딱 이 시점이 옐런 장관의 발언이 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옐런 장관의 발언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인플레이션 대응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좀 힘든 상황이라고 했는데 타깃의 실적으로 일단은 그 물가의 피크아웃은 시작됐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중화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뭐 청정 에너지를 밀어주는 정책이라던가 처방약을 인하하는 이런 정책 등이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상승은 상승인데 장중의 변동성은 어제와 같은 위아래로 2%포인트 정도 됩니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아래로는 마이너스 1%까지 갔었고 위로는 거의 1% 가까운 플러스권을 냈으니 장중의 변동성은 좀 어지러운 상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옐런 연설 내용을
쭉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몇 가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시장에 유통되기를 원하면서 그 수익이 러시아로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면서 글로벌 법인세를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개가 좀 상충된 이야기긴 한데 들으면서 무슨 말이지 했거든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한 흔적으로 봐야 하는지 어쨌든 미국도 현재 인플레이션 대응과 뭐 경제 충격, 친환경 패권, 러시아 경제 제재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듯 싶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이 유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가의 향배가 인플레이션 진압 여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차트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정말 배럴당 120달러 코앞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119.83달러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주유소 갈 때마다 뭐 저도 덜덜 떨리는데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수치를 나타내는 상황이고 물가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증산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차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마 유가를 떨어뜨리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은 상황이고요. 미국은 지금 러시아 자금줄인 석유 수출을 제재해서 러시아를 옥죄갔다는 방침인데 이로 인해서 좀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러시아 석유를 인도하고 중국이 사다 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유럽 내에서도 상황은 좀 복잡한데요. 영국은 러시아 가스의 의존도가 그나마 낮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원전을 가동해서 괜찮다고 하지만 독일은 상황이 좀 다르죠.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데 과연 이 유가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제 고유가의 장기화를 준비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상수로 놓고 봐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로 오늘도 유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가의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가 간밤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뭐 오일 서비스, 오일, 가스 관련주 이런 것들이 업종 상승률 상위에 등극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미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엑손모빌 등의 정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종목별 흐름 따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여전히 뭐 신재생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원전 테마주로 우리나라는 좀 보시면 됩니다. 우라늄 테마주 급등세가 간밤 나왔고요. 태양광 관련 섹터가 어제도 뭐 두 자릿수 때 거의 뭐 급등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강세를 이어지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태양광 산업 밀어주기 그런 기대감이 여전한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방산 섹터 내에서 신고가가 속출했다라는 점 간밤 눈에 띄었습니다. AAR이라는 이제 기체 부품 회사인데 간밤 신고가 경신했고요. 좀 묵직하고 큰 종목 안에서는 노스롭 그루만이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루만의 차트 1년 이상 좀 데이터인데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어 있는 상황이죠. 안정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시간 외 거래에서 포착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좀 비슷한 흐름이죠.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유니스는 개별 이슈가 있어서 시간 외거래에서 10%가 제한 폭이죠.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소식은 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면서 태양광 에너지 섹터에선 좀 비교적 가볍고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위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방산 섹터 안에서 현대, 롯데미 시간 외거래에서 상한가 직행했다는 점인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동안은 뭐 K9 자주포나 천궁2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건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아주 오랫동안 협상을 했던 내용이라서 놀랄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 좀 놀랐죠. 생각지도 못한 K2 전차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확정적으로 맺어졌다는 건 아닌데 폴란드 측에서 이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을 대략적인 규모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폴란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180대, 만약 계약이 된다면 금액으로는 3조 원 플러스 알파가 기대된다라는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